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당뇨를 진단받는 비율이 2배 이상 높다고도 하고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잇몸병 공짜로 고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원장님, 저 요즘 양치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뱉을 때마다 빨간 게 나오니까 무서워요. 양치질을 잘해야죠. 하루 이틀은 가볍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넘어가니까 점점 더 걱정이 커지는데 혹시 잇몸병이 큰 일이 난 건 아니겠죠? 큰일 아니니까 일단 양치질 꼬박꼬박 열심히 해보시고 정말 일주일 안에 안 잡히면 스케일링하러 와야죠. 원래 근데 저희 채널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원장님 뭐라고 부르시는지 알아요? 뭐라고요? 잇몸 요정이라고. 집에서도 잇몸병 해결할 수 있는 꿀팁들도 많이 알려주셔서 잇몸 요정이라고 많이들 부르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잇몸 요정님이면 사실 저처럼 이렇게 잇몸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잇몸병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잇몸 요정인 제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피나는 잇몸 꽉 잡는 관리법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럼 잇몸병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잇몸병이 생기는 원인은 세균이에요. 세균. 치아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세균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몸은 약해지고 밸런스가 깨졌을 때 좋은 균도 약해지고 나쁜 균도 많아졌을 때 나타나고 시작되는 게 잇몸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PD님처럼 아직 젊은 나이에 양치했을 때 피가 난다. 이때는 아직은 늦지 않았거든요. 피가 난다는 건 여기 잘 닦아주세요 라고 하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닦다가 피가 나면 피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피가 나면 여기를 더 열심히 닦아야지 더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프라그, 세균막을 없애주면은 잇몸병이 시작될 소지가 더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건 나 여기 좀 닦아주쇼 하는 건가요? 맞아요. 저는 사실 이게 제 자랑은 아닌데 고등학교 때 양치를 하는데 피가 났었어요. 근데 치과 의사가 되려고 그랬는지 피가 났네 하고서는 저는 거기를 더 빡빡 닦아버렸거든요. 그렇게 며칠 하고 피가 안 났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제 일화를 기억하시면서 피가 날 때는 일단은 더 열심히 닦자. 그 부분을 감싸는 게 아니라 더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일단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잇몸병을 그럼 놔두면 어떻게 되냐. 그 잇몸들이 점점점 염증이 커지면서 치아를 싸고 있는 잇몸뼈를 녹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치아도 흔들흔들하게 되고 종국에는 치아가 빠지게 되는 상황까지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치주염이라는 건데 잇몸병이 피만 나는 치은염에서 이가 빠지는 치주염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잇몸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런데 잇몸 요정인 저를 여러 번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은 조금 더 무서운 얘기도 한번 해볼까 해요. 잇몸 질환이 진행이 되는 게 단순히 치아를 빼게 된다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다른 병들에도 다른 장기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질환은 당뇨예요. 사실 요즘 제 환자분들 중에 30대도 당뇨 진단 받으신 분들이 오시거든요. 당뇨와 잇몸병 어떤 관계가 있나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잇몸에 있는 혈관들은 세균이나 세균이 낸 염증 부산물들이 바로 혈관으로 침투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가 잘 안 먹고 좀 상처도 잘 안 낫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잇몸병까지 있다? 이러면은 세균에 의한 부산물들이 혈류로 들어가기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잇몸병에서 생긴 염증 물질들이 내 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더 지속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염증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기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도 혈당 조절이 좀 더 안 되게 만들 수도 있어서 당뇨의 위험을 좀 더 높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에 비해서 당뇨를 진단받는 비율이 2배 이상 높다고도 하고요. 잇몸병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잇몸병이 있는 당뇨병 환자들이 합병증 위험도 3배 이상 높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결국 뭐냐면 당뇨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잇몸병이 당뇨라고 하는 문제를 점점점 키우는 불씨 같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잇몸병이 그 불을 더 크게 만들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잇몸의 직접적인 염증 자체가 당뇨를 조절하기 위한 약인 주사들의 효과도 줄이게 될 수 있고 당뇨 조절이 안 되게 만듦으로써 합병증도 높인다. 내가 양치질을 해서 잇몸 염증을 줄여서 그런 큰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당뇨병에서 사실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네, 당뇨병 말고도 심장질환도 연관이 있고 조산도 연관이 있고 뭐 성기능 장애도 연관이 있고 몇 가지가 더 있죠. 그 모든 걸 다 말씀드리자면 영상도 엄청 길어지긴 하겠지만 잇몸병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너무 여러분들을 겁먹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당뇨병 얘기만 드렸고 이렇게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양치질 방법 하나가 입안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 그거를 한번 깨달으셨으면 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만약에 또 궁금하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얘기하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장님 이렇게 무시무시한 잇몸병 네. 아까 공짜로 고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양치질, 치실, 치간 칫솔 얘기는 많이 해왔으니까 다른 방법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잇몸 마사지예요, 마사지. 몸이 피곤하고 나면 막 어깨도 주무르고 막 마사지 받고 마사지 의자도 그러잖아요. 마사지를 통해서 우리 잇몸을 부드럽게 문질러주게 되면 당연히 혈액순환이 좋아지겠죠. 그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깨나 허리를 마사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똑같이 얻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혀를 이용해서 하는 마사지 방법과 칫솔을 이용해서 하는 마사지 방법 2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혀를 이용해서 하는 마사지 방법입니다. 혀를 치아면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이죠. 치아와 잇몸 경계 부분 되고 약간 누르면서 수로 훑어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이렇게 훑어주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느리고 힘을 약간 압력을 주면서 꼼꼼하게 훑어주는 게 어금니부터 뒤쪽까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뭐 하나 싶으시죠? 이게 처음 하실 때는 혀가 좀 뻐근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혀의 운동도 되기도 하지만 부드럽게 내가 혀의 압력으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잇몸 자극 없이 효과 좋게 마사지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됨과 동시에 혀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침샘 같은 데서 침 분비도 활발해지거든요. 침이 나오는 건 사실 좋은 거거든요. 애기들 보면 침 줄줄 흘리고 있잖아요. 침 분비가 많아짐으로써 당연히 잇몸 건강이나 구강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혀를 이용한 마사지를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2번째로는 이런 칫솔을 이용한 마사지 방법인데요. 이거는 굳이 마사지를 하기 위해서 칫솔을 양치가 끝난 후에 또 한 번 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 칫솔질을 할 때 마사지를 동반한 칫솔법을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아의 옆면에 이렇게 45도로 대고서 진동을 지르르르 주는 거예요. 쓱쓱쓱쓱 움직이는 게 아니라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치아 사이에 홈을 한번 닦아본다. 이렇게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그렇다고 너무 세게 누르면서 압력을 주고 진동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가볍게 누른 상태에서 진동을 주시면 돼요. 칫솔을 가지고 손등에 한번 연습을 먼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접촉한 상태에서 진동을 준다거나 돌리는 움직임을 줌으로써 잇몸에도 충분한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원장님 혹시 전동 칫솔 사용해도 되나요? 전동 칫솔로는 사실 마사지를 주기가
건데요. 음파 칫솔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진동을 주고 있어서 마사지 효과는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하지 싶어요. 전동 칫솔은 보통 2분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동 칫솔 쓰시는 분들은 칫솔로 마사지를 하려면 조금 따로 한번 양치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얻으실 수 있는 효과는 혈액순환이 촉진되어서 잇몸에 영양분 공급도 잘 되고 나쁜 물질을 씻어내는 것도 훨씬 빨라지겠죠. 침 분비도 촉진이 되어서 침샘을 통해 분비된 침이 나쁜 세균들을 씻어내는 역할도 이제 얻을 수 있고 침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항균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 효과를 또 톡톡히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잇몸 마사지를 통해서 염증성 물질이 제거가 되었다. 그러면은 잇몸 부종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치아도 약간 탄탄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그러면 잇몸이 부어서 치간 칫솔 쓰기가 힘들었다면 마사지 후에 사용하신다면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잇몸 마사지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먼저 치과를 멀리하지 않는 거죠. 네, 치과에 사실 정기적으로 가시는 거. 요즘은 이제 국가에서 1년에 한 번은 건강보험으로 스캐닝을 커버해주기 때문에 치과 문턱이 많이 낮아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최소 1년에 한 번은 치과를 꼭 가셨으면 한다. 두 번째로는 가글을 하시는 거. 내가 칫솔질을 할 여유가 없다라면은 잠깐이라도 가글이라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침 마사지를 통해서 이제 침이 많이 나오는 거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안이 마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 정말 침이 안 나오는 분들은 인공타액이나 뭐 이런 걸 쓰기도 하시지만 일반적으로는 물을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것이 잇몸 건강에도 절대 도움이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잇몸에 좋은 뭔가를 드시고 싶으신 생각이 든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비타민C나 녹차 같은 데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요즘 구강유산균 뭐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뭘 드셔라 이렇게 딱 추천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장유산균을 먹는 것과 같은 목적으로 구강유산균을 드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잇몸 염증을 줄이는 목적으로 베타시테스테롤 같은 성분이 든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잇몸병을 방치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와 그 최악의 결말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집에서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봤어요. 이렇게만 하셔도 사실 치과를 오시는 횟수를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치과를 아예 안 오실 수는 없다는 거. 잇몸병을 예방을 하는 거는 집에서 하는 노력과 치과에서 하는 노력이 시너지를 일으킬 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집에서 하는 팁들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다고 치과에 안 오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 이해해 주세요. 다들 잇몸 관리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제 채널에 이제 잇몸병과 관련된 다른 내용들도 있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 공유도 부탁드릴게요.